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심리상담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 상담한 지는 한 17년 정도 됐습니다. 제가 상담을 전공을 했는데 이 인간과 세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해해 보고 싶어서 철학과를 갔었고, 그래서 철학과에서도 석사 박사를 하고 대학에서 강의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 교육을 전공을 했고요. 상담교육 석사로 이제 논문을 쓰고 학위를 받았는데, 제가 이제 학위를 받은 연구 주제들을 말씀드리면 저에 대한 소개가 좀 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담교육 석사 연구 주제들은 인간의 이익 충돌 상황, 인간이 어떤 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이 충돌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도덕성을 보이는가에 대한 실험 연구들을 한 1년 진행하고 연구 논문을 쓰고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철학은 석박을 했는데요. 둘 다 이제 동양 철학입니다. 동양 철학에서 아무래도 이제 저는 상담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떤 개념적이나 관념적인 것보다는 철학이라는 것이 심리치료 현장에서 우리의 일상적인 체험 영역에서 실천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한 연구를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석사 때 했던 연구가 장자 철학, 동양의 이제 장자 철학과 심리치료 간 비교 연구들이었습니다. 제 연구들이 이제 보통 이제 심리학, 동양 철학 간 비교 연구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박사 때는 정신분석의 한 우리의 이제 대상관계 이론과 이제 공자의 논어의 이제 천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동양의 신이 이제 천 개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동양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천 개념을 심리학적인 관점으로 이제 비교 연구를 하는 것들을 연구를 해왔어요. 그래서 박사 학위를 그 논문을 받았고, 그 이후에 이제 대학에서 동양 철학과 심리학 관련된 과목을 맡아서 강의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할 때도 상담 심리학뿐만이 아니라 이제 동양 철학적인 관점도 많이 끌어들여서 최대한 이제 인간을 통합적으로 바라보고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상담들을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거의 17년 이상 이제 상담을 해오면서 또 이제 저 나름대로 철학적 관점에서도 여러 가지 인간을 바라보려고 노력했고,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상담 케이스들을 접했고, 저의 그 무의식적인 빅데이터에 그 수많은 체험들이 쌓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의 컨텐츠는 대부분 책에 나온 이론적 얘기도 있지만 제 체험을 근거로 한 철학적인 통찰을 바탕으로 한 여러 가지 통합적인 관점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오늘 드릴 얘기는 혹시 여러분 중에 오랫동안 상담을 받아오셨거나 또는 책이나 유튜브로 본인의 증상에 대해서 거의 전문가에 가까운 지식을 이미 습득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는 이제 나의 모든 것들을 대부분 분석하고 알아차렸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왜 그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심리학과 철학을 동원해서 한번 얘기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이미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의 문제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만큼 괴로운 일은 없겠죠. 왜냐면 그건 갈 데가 없잖아요. 그 다음 스텝이 없단 말이죠. 그때 이제 큰 좌절감을 느끼는데요. 이런 현상을 겪고 계시는 분들의 핵심 주제를 이제 두 가지로 봤는데, 하나는 대부분 지금 여기를 다루지 않고 그때 거기에 대한 분석만 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여기에서 내가 무엇을 알아차릴까의 주제보다 그때 거기, 특히 이제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 이런 인과론적 해석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연결고리가 있는 건데요. 분석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작 실행은 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지식적 통찰이 아니라 체험적 통찰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지식적인 통찰만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많은 것들을 알고 있지만 진정한 변화가 없는 이런 상황을 경험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각각 두 가지 관점에서 제가 해석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과론적 해석, 어린 시절 분석만 하기 때문에 그때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변화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지금의 현재 우울이나 불안, 강박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 또는 유년기의 어떤 트라우마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고 충분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것의 첫 출발이 이제 전통적인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서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프로이트가 정신과 의사였는데 이상한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신경증으로 고생을 하는 여러 사람들, 또는 이제 히스테릭 반응, 몸에 어떤 신경증적인 반응이 와서 힘든 사람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최면 같은 것들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최면 상태나 어떤 눈을 감고 카우치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현재 증상과 관련 없는 갑자기 어린 시절의 어떤 트라우마, 상처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런 것들이 막 배출되고 하면 그 카타르시스 효과 때문에 그 신경증이 사라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이제 기반을 해서 현재 신경증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어린 시절 문제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그런 것들이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분석입니다. 물론 저도 그걸 쓰고 있고요. 근데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구조주의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을 의식과 무의식, 그리고 무의식에는 어린 시절에 어떤 트라우마가 있고, 이런 이제 구조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아, 초자아, 이드 이런 식으로 본다든지, 의식, 무의식. 근데 이 구조주의적으로 보는 것의 한계는 어떤 거냐면, 그 프로이트 정신분석학, 그런 인간론적 해석의 인간관은 굉장히 비관적이고 사실은 결정론적입니다. 어린 시절에 형성된 어떤 문제들은, 성격들은 잘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커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운명론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학술적인 거 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 자신, 한 인간 존재가 어린 시절에 그때 거기에 문제를 딛고 일어서지 못하는 그런 한계 속에, 그런 구조 속에 갇혀 있는 존재라고 보시나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뭐 여기에 대한 학술적인 논쟁보다는 제 경험상 저희 수많은 내담자들이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나 상처들을 이겨내고 새로운 성장과 삶을 살아내는 분들을 많이 봐왔거든요. 그래서 저의 이런 생각과 궤를 같이 하는 심리학 사조가 뭐냐면 이제 실존 상담이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어린 시절만 분석하고 하게 되면은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문제만 양산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어린 시절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것은 그때 거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라는 거죠. 지금 여기에 나의 일상적 삶 속에서. 실존 철학의 문제에서는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책상이나 의자 같은 것들은 설계도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떤 본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설계도가 있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흔히 사물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린 시절을 분석하는 것은 그런 설계도를 보겠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어떤 구조로 형성이 되는데, 근데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라는 명제는 어떤 거냐면 인간은 그렇게 구조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사실은, 여러분들은 또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이 세계에 던져졌는데 우리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또는 나는 무엇을 해야 되고 이 인간이라는 것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내일 당장 살아가야 되고 어떤 선택과 책임을 끊임없이 마주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 존재를 그렇게 분석 가능한 대상이 아니라 실존적 존재, 그러니까 끊임없이 주체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선택과 책임을 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세계관은 어떤 거냐면, 이 세계는 사실은 굉장히 허무한 거죠. 허무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 삶에 활력을 넣고 내 삶의 방향성을 찾는 그런 주체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인간은 과거에 영향을 받아서 함몰되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주체적인 선택을 통해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시점은 그때 거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의 관점이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대인공포가 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거기를 묻는 상담사, 과거 분석을 하는 상담사는 이렇게 물어보겠죠. 어린 시절 아버지가 엄했나요?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는 어땠나요? 이렇게 그때 거기를 물어보겠죠. 하지만 실존적으로 물어본다는 건 어떤 거냐면, 그렇게 대인공포가 있으신데 지금 이 순간 저도 상담사이긴 하지만 낯선 대상인데 지금 저에게서는 무엇을 느끼고 계시나요?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리고 우리 관계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트라우마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트라우마는 과거로 갈 필요 없이 지금 여기에 관계성 속에 다 녹아있다는 그런 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나요? 핵심은 그때 거기에 어린 시절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문제를 다뤄야 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 거기에 문제를 가볍게 치부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만 매달리면은 진전이 없고 문제만 양산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껴맞추기 시작하면은 어린 시절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껴맞추기 시작하면은 어린 시절의 문제로 다 회귀시킬 수 있어요. 또는 그런 것들이 때로는 현재를 선택과 책임 있게 주체적으로 살지 못하는 어떤 방어 기제로도 쓰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실행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분석적 상담만 한다든지 또는 책이나 유튜브로 지식적인 통찰만 있으신 분들은 실행의 문제에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보면은 이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분석만 하고 있는 그런 안전함 속에서 어떤 방어 기제를 작동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러니까 책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고요할 때는 나 자신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분석이 되지만 정작 내가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으로 돌아가면 그대로 그 행동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나요? 뭐 예를 들면은 자존감 문제에서 자기 주장을 못 하시는 것들, 타인의 욕구를 굉장히 맞춰주면서, 특히 뭐 HSP이신 분들은 타인의 욕구를 맞춰주다 보니까 자기 주장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책을 읽거나 유튜브를 보면서 어떻게 내 주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 알고 있지만 정작 그 관계성이 딱 벌어졌을 때, 그 현상이 벌어졌을 때 즉각적으로 그 실행을 하는 거는 쉽지가 않죠. 어렵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는데 큰 두려움이 있거나, 또는 하는 법을 모르거나, 또는 뭐 아직 그 분석이 덜 됐거나,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분석하는 이 행위 자체가 반드시 실행함으로써 이 하나의 문제를 완결시키는 것과 동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분석만 한다고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실행이 어려운 분들의 가장 큰 핵심적인 주제가 불안을 안고 뛰어드는 게 어려우신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분석을 해도 사실은 내 안에 있는 그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은 기본적으로 실존적인 불안을 깔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실존적 상황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는 이 세계에 던져졌고 나도 분석이 안 되고 이 세계도 분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주장에 대해서 잘 표현하지 못한 분들이 자기 주장을 하라고 하지만 딱 주장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있을지 또는 딱 그런 것들을 표현했는데 또 한 번 상대가 나에게 상처를 주면서 그런 것들이 두 번 다시 씻을 수 없는 또 다른 상처로 다가올 수도 있잖아요. 또는 실패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불안 요소로 작동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끊임없이 분석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반대로 이제 실행해서 그것을 완결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불안을 안고 그 관계 속으로 내가 가장 어려워하는 그 현상 속으로 뛰어드는 용기가 필요하겠죠. 바꾸어서 말하면 지식적으로 내가 통찰한 것들을 사건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분석을 그만하고 리스크를 안고 뛰어드는 겁니다.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게 내가 어떤 새로운 접촉을 해서 그런 것들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그것을 내가 선택하고 불안을 안고 책임을 지는 순간 그때 이제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고 그때 이제 비로소 과거 트라우마의 무기력한 거기에 갇혀있는 존재가 아니라 주체적으로 내 삶을 끌어가는 하나의 완성된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자기만의 주장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이제 맹목적인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반대 의견, 어떤 차이에 의해서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언가 우리가 이제 어떤 현상이나 이론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차이에 의해서 이해해야 되고요. 바꿔서 말하면 논쟁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논쟁으로서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 사이에 이제 큰 간극이 있고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실천하는 걸 통해서 그것을 이제 제가 완성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요. 저와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이 이제 중국 송나라 때 주자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자는 지선행우라는 입장을 취했어요. 그러니까 아는 것이 먼저고 행동하는 것이 그 이후에 뒤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아는 것이 행하는 것의 시작이고 행하는 것은 아는 것의 완성이라는 문장으로 대변될 수 있습니다. 근데 명나라 때 왕양명이라는 사람은 약간 다른 얘기를 했는데요. 지행합일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과 그러니까 분석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사이에 원래 구분은 없고 이 둘은 하나다. 분리될 수 없다라고 보는 거죠. 바꿔서 말하면 진정한 알미라는 것은 행동을 내포하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서 그런 것들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진정한 알미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에 적용을 해보면 주제 같은 경우는 분석만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행위라는 어떤 실천 속에서 완결을 시켜야 된다는 입장이고 왕양명은 네가 분석을 열심히 했는데 행동으로 잘 안 가고 변화되지 않는 것은 그건 진정한 분석이나 알미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분석해야 된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세요? 제 주관적인 입장은 주자처럼 아는 것과 실행하는 것 사이에 간극이 있다고 보고 반드시 알더라도 실행을 통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 개인적인 임상 경험을 통해서도 그런 것들을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큰 통찰과 대오각성을 한 다음에 바로 바뀔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성인이나 어떤 영웅적 동시성이라고 하거든요. 아는 것과 실행하는 것 사이에 간극이 없는 사람. 그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는 사실은 약한 인간이고 그런 영웅이 아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 범부이고 성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군자 정도로 보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부분은 아는 것과 실행하는 것 사이에 큰 갭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석하는 것을 사건화시키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새로운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오랫동안 상담을 받거나 자기 분석이나 지식을 많이 쌓아왔는데도 변하지 않는 분들은 두 가지의 문제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그때 거기의 문제만 다루기 때문에 지금 여기를 다뤄야 된다. 그리고 분석을 그만하고 행동, 그러니까 체험적 통찰을 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첫 번째는 알아차림에 대한 것, 통찰하는 것에 대한 건데요. 알아차림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고요한 상태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알아차리는 것. 이것을 이제 명상에선 지관이 함께 간다고 합니다. 멈출지, 볼관. 그러니까 멈추고 나를 깊이 바라보는 것.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도 떠오르고 지금 여기에서의 나의 생각이나 느낌, 감정들도 떠오르는 거죠. 두 번째는 그렇게 가부좌를 틀고 정자수련을 하듯이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관계성 속에서 뛰어들어서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는 그 관계 속,
그러니까 모든 트라우마나 상처에는 사실은 사람 관계가 있잖아요. 그 속으로 뛰어들어서 알아차리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무엇을 느끼는지 이런 것들을 관계성 속에서 라이브하게 알아차리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부 상담을 할 때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따로따로 가는 게 좋은가요? 같이 가는 게 좋은가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같이 두 분을 부릅니다. 왜냐면 약간 갈등이 있고 힘들더라도 다 이제 각자의 하는 얘기는 그때 거기에 주관적인 얘기고, 지금 여기에서 두 분이 같이 어떤 식으로 라이브하게 소통하는지를 보고 그때 통찰을 얻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진짜 리얼한 통찰이죠. 그래서 첫 번째 해보셔야 되는 거는, 고요한 상태에서 그때 거기나 지금의 혼자의 나를 알아차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계성 속으로 뛰어들어서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떤 것들을 느끼는지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실행에 대한 건데요. 우리가 어떤 실행을 할 수 있으려면 분석한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접촉을 해보는 건데, 그 새로운 접촉은 어떻게 생각해 보시면 좋냐면, 아까 말한 그 관계성 속에서 기존에 했던 것과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식으로 행동할 수 있을지. 예를 들면은 내가 타인의 욕구를 맞춰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 사람이 상처받을까 봐 하지 못했는데, 그리고 나는 이제 계속 집에 들어와서 혼자서 이제 이불킥을 하거나 후회했던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 이후 결과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으면 성공.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분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직접 내 표현을 하기 시작하면 뭐 싸움이 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그 사람이 날 수용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결과에 대해서 목표로 두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선택을 하기만 하면 성공. 이런 관점으로 시도를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창조적 실험자의 마인드로 일단 새로운 선택을 해보고 무엇이 올라오는지 보겠다, 이런 관점으로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좀 복잡하기도 하고 철학을 또 끌어들여서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전달이 좀 잘 되셨길 바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장 잘 해볼 수 있는 필드가 집단 상담입니다. 그러니까 집단 상담에 참여해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다 같이 있어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성 속에서 알아차림,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 새로운 어떤 접촉, 시도를 해보는 창조적 실험을 해볼 수 있는 공간, 그 필드가 집단 상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집단 속에서, 관계성 속에서 나는 어떻게 느끼고 있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또는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고 또 새로운 접촉들을 해보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제가 이제 직접 운영하는, 그러니까 제가 리더로서 운영하고 있는 집단 상담이 있는데요.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그 관계성 속에서 많은 치유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단 상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를 걸어 놨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집단 상담 공지가 있고, 그 안에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는 또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가 신청서를 작성을 해주시면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